안녕하십니까, 양현권입니다. 이번엔 제가 송어 낚시 재밌게 하는 법,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약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송어 낚시는요, 우리 루어 낚시하는 낚시인들이 겨울철이 되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낚시죠. 송어 낚시에 필요한 준비물도 상당히 간단하죠. 그냥 뭐 이렇게 송어용 뜰채요. 송어를 랜딩했을 때 송어에 화상을 주지 않고 손쉽게 송어가 뜰채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바늘만 뽑아서 릴리즈 할 수 있는 그런 손쉬운 릴리즈를 도와주는 송어 뜰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낚싯대와 릴, 라인, 그리고 간단한 뭐 지그라든지 스푼이라든지 뭐 웜채비 여러 가지 이용해서 다 송어를 잡을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송어를 잡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요, 러버지그, 그러니까 스커트, 파인 스커트를 사용한 러버지그나 혹은 뭐 헤어지그 타입의 지그 타입을 갖고 수중에서 꼬물꼬물꼬물 움직이는 그러한 디테일한 액션을 갖고 송어를 잡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낚싯대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베스 낚시, 쏘가리 낚시 사용하는 낚싯대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한 타입의 낚시가 바로 요 중층 꼬물꼬물 낚시예요. 왜냐면 낚싯대의 팁을 이용한 액션이 아니더라도 늘어져 있는 슬랙 라인만 흔들어서도 충분히 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또한 지금 미디움 라이트 때 일반적으로 베스 낚시에 사용하는 낚싯대 그냥 사용합니다. 대신 사용하는 라인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가벼운 지그로 갈수록 조금 더 가벼운 얇은 라인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는 4파운드 카본 라인을 지금 릴에다가 장착을 해 놓은 상태고요. 사용하는 지그의 범위는 64분의 1온스에서 16분의 1온스까지 다 가능해요. 하지만 16분의 1온스는 약간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키품으로 해서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관리형 낚시터에서는 22분의 1온스를 가장 제가 즐겨 사용하고 있어요. 22분의 1온스가 스탠다드라 치면 조금 더 저활성에 조금 더 낚시가 어렵고 고기들이 중층에 많이 서스펜드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계심도 많고 먹이 활동을 별로 안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64분의 1온스까지 가볍게 가면서 조금 더 움직임의 폭이 너무 크지 않으면서 조금 더 섬세하게 한 자리에서 있는 시간을 더 늘려주는 그러한 가벼운 채비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왕성하고 조금 더 많은 마리수가 쉽게 큰 움직임에 반응한다. 그럴 때는 조금 더 무겁게 22분의 1온스 위에 16분의 1온스까지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낚시 대가 빳빳하면 빳빳할수록 가벼운 루어를 캐스팅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가볍다 하더라도요, 라인을 이용한 캐스팅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비거리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관리형 저수지에서의 낚시는 멀리 캐스팅해서 잡는 낚시보다는 이 가까운 연안선에 오히려 더 활성도가 좋은 송어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도 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뽑아서 앞으로 피칭을 하는 그런 형태를 한다든지, 혹은 캐스팅을 할 때도 낚싯대에 낭창거리는 휘임새가 없는 베스 낚싯대를 사용한다 그러면 낚시줄을 어느 정도 뽑아 놓고 그걸 낚싯대에 궤적으로 야구 배트를 휘두르듯이요, 궤적으로 그 루어를 날린다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비거리 이상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셔서 낚시를 하시면 되고요. 송어의 활성에 따라서 움직임의 메커니즘을 보면요, 송어를 자극할 수 있는 이게 활성의 범위라고 치면요, 이건 활성도, 이게 고활성이고요, 이게 저활성이다. 액션의 폭은요, 저활성으로 갈수록 이 움직이는 속도는 짧게, 고활성일수록 움직이는 속도는 뭐 짧은 거에서 큰 것까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 폭에 있어서는요, 고활성 될 때는 아주 자잘한 것부터 아주 큰 움직임까지 어느 정도 다 반응을 할 수가 있지만, 저활성도에서는 이 큰 움직임은 배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속도도 느리고 이 움직임의 폭조차도 어느 정도 자질구레하게 자잘하게 이렇게 할수록 좀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돼요. 송어는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좌우로 크게 움직이는 것에는 어느 정도 범위 이상을 지나가게 되면 놀라게 되고 거부감을 많이 보이는 부분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크랭크베이트를 쓴다 할지라도 너무 액션이 크게, 워블링이 너무 크게 일어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절한 부분이 좋아요. 스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 지그가 유리한 것이 이 직선 운동으로 가지만 상하로, 이 상하 운동으로 이렇게 펄스의 움직임을 줄 수가 있다는 부분, 이게 송어를 자극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특히나
저활성까지도 다 포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활성, 저활성 다 포함을 한다 그러면 그보다 많은 조각을 보기는 힘들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는 요 부분이 바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중층 꼬물꼬물 액션이에요. 자, 사용하는 채비는요, 요런 뭐 파인 커트를 사용한 타잉한 요 지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소프트 플라스틱, 우리가 흔히 웜이라고 얘기하죠. 작은 웜을 조합한 작은 가벼운 지그 헤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쉐드 타입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도 피레미 같은 걸 표현하는 부분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요 그 지그들은요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액션을 낚싯대 팁으로 그걸 느끼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물속에서 너무나 크고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던져놓고 늘어져 있는 라인을 흔든다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로 액션을 주시면 돼요. 터는 거죠. 라인을 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물속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와요. 낚싯대에 힘새로 준다 그러면 이건 훅 벌써 송어가 그걸 보면서 흥미를 느끼기도 전에 지나가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흥미를 어느 정도 유발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잘게 썰어준다, 잘게 튕겨준다라는 부분을 표현하시면 돼요. 자, 지그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라인을 갖고 좀 떨어지는 부분 있죠? 그곳의 폭도 조금 좀 작게, 그리고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떨면서 나오는 슬랙 라인만 릴로 감아준다라는 생각으로 액션을 주시면 돼요. 릴은 절대 그냥 있는 라인을 감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고 흔들면서,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흔들면 이게 중층에 있다 보면 흔들면 이렇게 떨리면서 계속 가라앉으면서 저쪽으로 오겠죠, 그죠? 가라앉지 않게 유지하면서 제 쪽으로 올 수 있는 부분만 이 떨림으로 만들어낸 이 움직임을 늘어진 라인만 감아준다라는 생각으로 라인만 추스리는 그런 역할을 릴이 하게끔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간단한 원리로 필드에 나가서 직접 낚시를 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마리 있다. 몇 마리 있다. 예쁜 무지개소. 야, 이렇게 큰 눈이다. 흙이 빠졌다. 자동으로 흙이 빠졌어. 미늘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빠졌어. 오, 사이즈 좋다. 홍어가 막 쫓아와서 막 무는 상황이 아닌 그런 타이밍에는 이 라인을 되게 잘 주셔야 돼요. 라인 주시를 하다 보면 이 라인이 여유 라인으로 통통통통 튕기는 상황에서 물하고 라인하고 맞닿은 자리가 이렇게 물 파장이 조금씩 튕기는 파장이 일어나는데 그걸 계속 주시하면서 낚시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살짝 옆으로 흐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낚싯대에 얘네들의 입질이 전달이 되지 않는데 그 라인을 보고서 아, 물었구나라는 걸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해서 들어가요.
많고 약간 있지만 자, 예쁜 암놈이네요. 자, 러버지그를 예쁘게 먹었네. 자, 중층에서 살짝 그 바닥층으로 좀 가깝게 유지를 하면서 일단 보내주고요. 이 바닥권에서 너무 멀지 않게, 여기 이제 바닥이라고 보면 바닥권에서 너무 멀지 않게 운영했어요. 이게 꼭 층이 꼭 바닥권일 필요는 없지만 이번에 잡은 놈은 바닥권에서 멀지 않게 해서 바닥에 완전히 붙이지는 않고 중층에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자잘한 움직임을 천천히, 너무 빨리 휙 지나가지 않게요. 천천히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송어가 많이 이제 지금 보니까 많이 돌아다녀요. 그 중에서 혹하는 놈이 와서 쳐다보다가 휙 무는 거죠. 그래서 물고서 반대쪽으로 가면 금방 낚싯대가 당겨지니까 알겠지만, 물고서 옆으로 간다든지 혹은 내 쪽으로 전진하면서 먹는다 그러면 그 당겨지는 그런 입질은 아니에요. 라인이 갑자기 횡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라인이 옆으로 쭉 흐르거나, 그걸 보고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라인이 옆으로 흐르는 걸 살짝 보고 세팅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러버지그를 수중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줄 때 라인, 슬랙 라인, 낚싯대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슬랙 라인이 늘어져 있는 것이 탱탱탱탱 라인이 튕겨지면서 이제 액션을 줘야 부드럽고 아주 자잘한 움직임이 물속에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표현을 하다 보면 낚싯대가 살짝 탱탱탱탱 해지는 그 리듬감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는데 탱탱탱탱탱탱 하다가 갑자기 이게 탱탱탱 해야 되는데 없다. 그럼 이게 송어가 물고 내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 그런 아주 작은 차이점들을 느끼고 그걸 감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냥 쉽게 다가와서 빠르게 훅 흡입을 했다가 탁 뱉고 나가는 그런 송어들까지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자잘한 이런 섬세한 표현과 함께 그런 예민한 그런 감지 능력까지 같이 훈련을 한다 그러면 송어 낚시를 아주 재밌고 즐겁게 정말 많은 송어를 잡으면서 그런 낚시를 즐겨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계속 또 잡아볼게요. 빠져나가는 걸 보고 던져가지고 이렇게 러버지그가 정확히 윗입술에 정확히 꽂혔네요. 이 지그를 중층에서 유형을 하는데 쫓아왔어요. 막 쫓아왔다가
발 앞에까지 다 왔는데 안 물고 다시 돌아서는 거를 보고 그 앞으로 캐스팅해서 또 다시 한번 흘러낸 그런 케이스예요. 바로 한 마리가 여기서 바로 놓치고 나서 그리고 바로 그냥 연결해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색깔이 좋아. 자동 갤리지. 와, 색깔 너무 예쁘다. 한 마리를 그 슈파이트 비스바이트로 액션을 주는 중에 탁 하고 물어서 그 어신을 바로 느끼고 나서 훅셋을 하려고 대를 들었더니 벌써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연결을 액션을 계속 연결을 해서 바로 다시 이 JPC를 받아서 배쳐가겠습니다. 신기하다. 생각보다